안녕하십니까. OBS 뉴스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북측 선발대와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전격 박람회했습니다. 선수들은 곧바로 우리 대표팀에 합류했고 선발대는 어제 강릉에 이어 오늘은 개폐 회식이 열리는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을 찾습니다. 갈태용 기자입니다. 평양 번호판을 단 대형 버스 한 대가 경의선 도로를 타고 내려옵니다. 입경문이 열리자 북측 선발대와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쁜 일정에 이들은 쏟아지는 질문을 뒤로 한 채 서둘러 우리 측 버스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합동훈련을 임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해주시죠. 지금 좀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선수들 얼굴은 다소 굳어 있었습니다. 12명 모두 지난해 강릉 세계 선수권에 출전했던 경험이 있지만 우리와의 전력차가 큰 상태 때문에 최근 불거진 단일팀 문제에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감독도 격을 낮췄습니다. 17년간 북한 대표팀을 지도해왔던 리원선 감독 대신 코치급인 박철호 감독이 가세했습니다. 전권을 쥔 세라 머리 총 감독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선수단은 곧바로 충북 진천 선수촌으로 이동해 우리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윤영복 단장이 이끄는 선발대는 강릉 일원에서 숙소와 경기장 등을 점검했습니다. 윤 단장은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때도 임원으로 오는 등 우리 체육계에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혹시 유니폼 이번에 이거 같이 생산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예, 이거 우리 경의하는 김용훈 선수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선발대는 평창과 서울의 여러 시설도 차례로 둘러본 뒤 오는 27일 돌아갑니다. OBS 뉴스 갈태우입니다. 북한이 우리 측 선발대가 사전 점검차 방문했던 마식령 스키장과 갈마 비행장 인근의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를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올해 원산 갈마지구 건설이 크게 벌어진다며 최단 기간 완공을 위한 준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대적인 갈마 비행장에다 여러 관광지와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연결하는 중간 체류 장소로도 아주 이상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도 신년사에서 국민이 힘을 합쳐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를 최단 기간에 건설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합동참모본부가 평창 올림픽이 끝나는 즉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케네스 맥켄지 미 합참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올림픽 기간에는 분쟁을 피하겠지만 이후에는 곧바로 훈련을 지속할 것이라며 훈련 중단은 고려해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최근 호소문 발표 등을 통해 북한의 거듭되는 훈련 영구 중단 요구에 미리 선을 긋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앞서 우리 국방부도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끝나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정상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신호를 위반한 시내버스와 오토바이가 마주오던 버스와 부딪혀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는 주택에서 불이 나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이정현 기자입니다. 도로 한복판 시내버스 2대가 충돌해 멈춰서 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버스 앞 유리창을 움푹 패였고 버스 사이에 낀 오토바이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제 오후 9시 3분쯤 서울시 강북구 수유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던 120번 버스가 좌회전하던 151번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 역시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버스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2대에 타고 있던 기사와 승객 등 20명과 오토바이 운전자 등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신호를 위반한 버스 기사와 오토바이 운전자를 입건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평택에선 주택 화재로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9시 45분쯤 평택시 오성면의 한 농가주택에서 불이 나 집에 혼자 있던 70살 서모 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3시 44분쯤엔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소각장에서 폐목재를 태우던 불이 쓰레기 더미에 옮겨 붙는 사고가 났습니다. 소각장 관계자는 도로공사 직원들이 폐목재를 태운 후 모두 자리를 비워
불 씨가 주변에 있던 쓰레기 더미에 옮겨 붙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이정현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쯤 경남 밀양시 가곡동에 위치한 세종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환자 등 8명이 숨지고 4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이 불은 세종병원 1층 응급실 인근에서 발생해 세종병원과 붙어있는 요양병원으로는 번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100여 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으며 요양병원 특성상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아 대피 작업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세 140억 투자금 회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의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일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아침부터 영포빌딩 지하 2층에 있는 청계재단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포빌딩 압수수색은 다스 120억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 수사팀이 압수수색을 한 지 2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국회의원이 오늘 검찰에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는 오전 10시 이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지난 2011년 국정원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국정원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잠입 사건으로 자리가 위태로워진 원세훈 원장이 당시 만사 형통이라고 불리던 이 전 의원에게 로비 명목으로 돈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입막음 용한 데 대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성명 전 청와대 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와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봤을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장 전 비서관이 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는 만큼 범죄 소명이 충분하다며 부당한 판단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연간 기준으로 처음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10여 년 만에 100배 이상 늘어난 놀라운 변화인데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한 대기업 계열 극장에서 일하는 이현규 씨. 최근 주 업무가 생후 한 달 된 아기 돌보기로 바뀌었습니다. 2주 전 육아휴직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아기한테 분유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기 잠 잘 안 자면 안고서 이제 이 씨처럼 육아를 위해 휴직하는 남성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03년 100명을 겨우 넘겼던 남성 육아휴직자는 지난해 처음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전체 육아휴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늘어 지난해엔 2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제도적인 지원과 아빠들의 가치관 변화가 이런 남성 육아휴직의 대폭적인 증가의 이제 요인이라고 봅니다. 민간 차원의 노력도 남성 육아휴직 증가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직장 내 성평등을 확산시키고 또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성적표가 만족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육아휴직을 꺼리는 남성들이 아직은 다수입니다. 같은 이유로 남성의 육아휴직 기간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수년간 지속되어야만 한국 사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까. 남성 육아휴직자의 62.4%가 대기업에 몰려있을 정도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점도 과제로 꼽힙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로 29일부터 신혼부부 전용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인 버팀목 대출은 우대금리가 최대 0.4%포인트 추가돼 1.2에서 2.1%의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도 수도권은 1억 7천만 원, 수도권은 1억 3천만 원으로 기존 대출보다 3천만 원 높아지고 대출 비율도 임대보증금의 70에서 80%로 상향됩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제공되는 구입자금인 버팀목 대출은 최대 0.35%포인트 상향된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1.7에서 2.75%의 금리로 이용 가능합니다.
정부가 미국 정부의 태양광 전지 모듈과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에 대해 양자 협의를 제안하는 요청서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이 협의를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완화와 철회를 요청하고 적절한 보상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한편 영국 로이터 통신 등이 한국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무역 분쟁을 개시했다는 보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번 양자 협의는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것으로 미국을 제소하기 위해 요청하는 양자 협의와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 밖 학교, 꿈의 학교에서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웨딩 플래너 학생들 모두가 다문화 가정의 뒤늦은 결혼식에 함께했습니다. 이동민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신랑 신부에게 예쁘게 화장을 해주고 손톱도 다듬어줍니다. 주인공인 신부는 흰백색 드레스를 입어보고는 결혼을 실감합니다. 축가가 울려 퍼지고 줄의 질문에도 힘차게 대답합니다. 늦은 결혼식이지만 떨리는 신랑의 목소리는 감동입니다. 친구 같은 동반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사랑하면서 살아요. 사랑합니다. 특히 아이를 먼저 낳고 뒤늦게 하는 결혼식이 꿈만 같습니다. 와이프 메이크업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헤어도 해주시고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번 결혼식에는 경기도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2기 꿈의 학교 웨딩 플래너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했습니다. 기초 화장부터 올림머리, 예식 도우미, 조리부, 사진 등 결혼식에 필요한 모든 분야의 역할을 나눴습니다. 일은 힘들고 고되지만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을 먼저 경험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수업을 받았던 거를 여기서 실제로 써먹으니까 뭔가 좀 더 이 일을 하면 좀 이런 식으로 보람차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고 이번에 두 쌍의 다문화 가정이 결혼식을 했고 웨딩 플래너 학생 전체가 참여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결혼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학생들이 전문 직업인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잊지 못할 추억을 결혼식을 선물한 학생들은 또 하나의 기부 문화를 실천하는 기회도 얻게 됐습니다. OBS 뉴스 이동민입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1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한 39살 홍모 씨의 죄명을 살인 및 사체 유기로 변경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1일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손으로 수차례 얼굴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추가 조사 결과 홍 씨는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망한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아기를 입양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최강 한파로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경기도에서 신고된 수도 계량기 동파는 361건에 달했습니다. 한랭 질환자는 동상 2명과 저체온증 3명 등 5명이 추가 발생해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사망자 2명을 포함해 86명으로 늘었습니다. 수도권 동파 등으로 곳곳에 커다란 고드름이 만들어지면서 어제 하루에만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 24건의 고드름 제거 요청이 접수됐습니다.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 선수가 오늘 테니스의 황제 로저 페더러와 준결승을 치릅니다. 정현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 30분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가 열리는 멜버른의 로드레이버 아레나에서 페더러를 상대합니다. 페더러는 메이저 대회 남자 단식 대회에서 가장 많이 우승한 선수로 세계 테니스계의 최강자로 불립니다. 오늘 경기에서 이긴 선수는 오는 28일 세계 랭킹 6위 크로아티아의 마린 칠리치와 결승전을 갖습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혹독한 한파 때문에 지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도 여전히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은 영하 17.5도, 철원은 무려 영하 25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오늘 옷차림 꼭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도 강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하지만 기온은 차츰 오름세로 돌아서겠는데요. 다음 주 중반부터는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건조특보도 나날이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3년 만에 건조경보가 내려졌는데요.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영하 10도, 인천은 영하 11도가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칼바람까지 더해져 체감 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경기 동부 지역은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 좋음 단계를 유지하겠고요. 경기 남부 지역은 낮 기온 영하 10도 안팎으로 예년 기온을 11도나 밑돌겠습니다. 1월의 마지막 날인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점차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O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